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요즘 AI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바뀌고 있잖아요. 특히 창작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데 이제는 코딩 한 줄 몰라도 내 아이디어만으로 앱을 뚝딱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디지털 세상의 규칙은 참 간단했어요. 앱은 우리가 뭔가 하도록 만드는 말 그대로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 메시지였죠. 이 둘 사이에는 아주 뚜렷한 선이 그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젠 그 경계가 그냥 흐려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신 AI 기술이 나오면서 앱을 만드는 것과 콘텐츠를 만드는 게 거의 똑같은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엄청난 변화의 흐름을 5단계로 나눠서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앱과 컨텐츠의 경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거대한 흐려짐 현상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내 아이디어가 코드가 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앱의 구조를 아주 쉽게 해보고요. 네 번째, 그렇게 만든 걸 세상에 어떻게 내보내는지,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힘에는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거대한 흐려짐. 이건 그냥 뭐 새로운 툴이 하나 나왔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는 그 개념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앱 하나 만들려면 어땠나요? 왼쪽처럼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이런 전문가들이 팀을 꾸려서 몇 달 동안 머리를 싸매야 했죠. 근데 지금은요? 오른쪽을 보세요. 그냥 창작자 한 명이 이런 거 만들어줘 라고 문장 하나만 던져주면 끝입니다. 기술이라는 거대한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모든 사용자가 곧 창작자가 되는 이른바 엔드 유저 크리에이티브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사실 이런 흐름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80년대에 이미 애플의 하이퍼카드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상호작용하는 이야기를 만들게 해준 첫 시도였고요. 그러다 2010년대에 노코드 툴들이 나오면서 앱처럼 생긴 컨텐츠를 누구나 만들게 됐죠. 그리고 바로 지금 AI가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모아서 완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AI는 우리가 시키는 일만 받아 적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심지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면서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뭐랄까 적극적인 파트너? 그러니까 공동 창작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코드로 변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쓰는 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어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 셈이죠. 이 문장이 바로 바이브 코딩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더 이상 컴퓨터가 알아듣는 복잡한 문법, 어려운 명령어를 달달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 의도만 명확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AI가 알아서 다 해석하고 코드로 바꿔서 구현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술을 몰라서 못해요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 기술의 장벽은 AI가 시원하게 허물어 줬으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한계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뭘 만들고 싶은가 하는 상상력, 바로 여러분의 창의력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살짝 기술적인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렇다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레스토랑에 비유해서 앱이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인지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드릴게요. 먼저 프론트엔드입니다. 이건 레스토랑의 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손님, 그러니까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부분이죠. 예쁜 메뉴판이나 테이블, 의자, 멋진 인테리어처럼 앱의 화면에 보이는 모든 디자인 요소가 바로 이 프론트엔드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백엔드. 여긴 바로 레스토랑의 심장부, 주방입니다. 손님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죠. 하지만 주문을 받고 요리를 하고 재료를 관리하는 모든 핵심적인 일들이 바로 이 주방에서 벌어지잖아요. 앱에 보이지 않는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뭘까요? 이건 레스토랑에 아주 크고 잘 정리된 식재료 창고 같은 거예요. 신선한 재료들이 종류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맛있는 요리가 뚝딱 나오겠죠? 그것처럼 사용자 정보나 게시물, 상품 목록 같은 앱의 모든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API. 이건 레스토랑에 아주 바쁘고 친절한 웨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홀 프론트엔드에 있는 손님의 주문을 받아서 주방, 백엔드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주방에서 완성된 요리를 다시 손님에게 안전하게 가져다 주잖아요. 바로 그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게 API입니다. 자, 이제 앱의 구조까지 다 이해했네요. 그럼 내가 만든 이 멋진 결과물을 어떻게 잘 기록하고 또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그 실용적인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버전 관리라는 말 뭔가 좀 어렵게 들리죠? 괜찮아요. 그냥 내가 작업한 내용을 단계별로 사진 찍어서 저장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보통 Git이라는 걸 쓰는데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내 코드를 원하는 대로 수정한다. 둘째, 그 수정된 내용을 commit이라는 이름으로 스냅샷을 찍듯 저장한다. 셋째, 그 저장된 버전을 푸시해서 GitHub 같은 온라인 공간에 안전하게 올려둔다. 수정하고 저장하고 올리고 이 3단계만 반복하면 언제든 과거의 작업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배포는 뭐냐? 바로 우리 레스토랑의 그랜드 오프닝입니다. 지금까지 내 컴퓨터에서만 보이던 이 멋진 앱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짠! 하고 공개하는 거죠. 가장 설레고 짜릿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여기 표에 초보자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들을 정리해봤어요. 특히 요즘에는요, 화면을 보여주는 프론트엔드는 Parcel, 머리 역할을 하는 백엔드는 렌더, 그리고 데이터 저장과 로그인은 수파베이스를 쓰는 이 조합이 가장 쉽고 강력해서 거의 국룰처럼 쓰이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손에 쥐게 된 만큼 이제 우리는 그 힘에 따르는 새로운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이 강력한 힘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따라옵니다. 바로 섀도우 크리에이션이라는 현상인데요. 누구나 너무 쉽게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가 담긴 컨텐츠들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세상에 퍼져나갈 위험도 함께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작자들은요, 단순히 뭔가를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 사용자의 경험 전체를 설계하는 사려 깊은 건축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를 내 것처럼 소중히 다루고 내가 만든 결과물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더 이상 가만히 있는 컨텐츠나 따로 노는 앱의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져서 사용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 즉 기능하는 메시지의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기술의 벽은 이제 무너졌고 창작의 힘은 온전히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위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살아 움직이는 메시지를 세상에 내놓으시겠습니까?